처음엔 반말이었고 곧 언성이 높아졌고 그날 선을 넘었습니다. 결혼 후 첫 시댁 모임이었다. 명절도 아닌데 가족들이 다 모였다. 시아버지 생신이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시누이는 나보다 2살 어렸다. 결혼 전부터 남편 말로는 성격이 좀 털털하다고 했다. 처음 만났을 때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반가워요.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나는 안심했다. 착한 아이네. 하지만 그건 첫인상뿐이었다. 식사 도중 시누이가 나를 불렀다. 언니, 김치 좀 이리 줘봐. 존댓말이 빠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응, 여기. 김치를 건넸다. 시누이는 받으면서 말했다. 고마워. 반말이었다. 나는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그냥 넘겼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나 보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 그릇 어디다 놓으면 돼? 저기 싱크대에 놓으면 돼. 알았어. 근데 언니 요리 잘해? 반말과 존댓말이 섞였다. 편한 건지, 무례한 건지 헷갈렸다. 그냥 보통이야. 그래. 우리 오빠 입맛 까다로운데 괜찮겠어? 노력할게. 시누이는 웃으며 나갔다. 나는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나?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연아, 수고했어. 우리 막내가 좀 버릇없지? 원래 그래. 나쁜 애는 아니니까 이해해줘.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시누이가 버릇없다는 걸. 하지만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냥 원래 그래라고 하셨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시누이가 나한테 반말 섞어서 쓰던데. 남편은 운전하면서 대답했다. 응, 그래. 우리 동생이 좀 그래. 원래 말버릇이 그래. 근데 좀 불편한데.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에이, 그냥 친하게 대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쁜 뜻 아니야. 그래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괜히 그러다가 관계만 나빠져. 남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다음 주말 또 시댁 모임이 있었다. 이번엔 시동생 집들이었다. 시누이도 왔다. 언니 왔어? 응, 왔어. 나는 이제 대답도 짧게 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언니 오늘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고마워. 인터넷에서 샀어. 그래. 근데 좀 짧은 거 아니야? 치마가. 나는 내 치마를 내려다봤다.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평범한 치마였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에이, 시댁 오는데 좀 더 길게 입지. 어른들 보기에 안 좋잖아. 시누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치마 길이까지 지적받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시누이가 또 말했다. 언니, 반찬 좀 이리 줘봐. 여기. 고마워. 근데 언니 요리 못하나 봐. 우리 오빠가 요즘 자꾸 배달시켜 먹는다던데. 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봤다. 야, 그건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야. 지연이랑 상관없어. 그래. 근데 형부는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았어?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다. 장난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다. 너 말 좀 가려서 해. 지연이 기분 나쁘겠다. 에이, 농담인데 뭐. 언니도 내가 장난치는 거 알잖아요. 갑자기 존댓말로 돌아왔다. 신우이가 나를 봤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응, 괜찮아. 그치? 언니도 알지. 다시 반말이었다. 신우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식욕이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신우이가 한 말 들었지? 응, 들었어. 미안해. 동생이 좀 생각 없이 말하는 편이야.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례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근데 동생이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잖아.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이어도 기분 나쁜 건 똑같아. 그래도 괜히 동생한테 뭐라고 하면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져. 조금만 참아줘. 또 참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구나. 한 달이 지났다. 신우이의 말투는 점점 더 편해졌다. 아니, 편한 게 아니라 무례해졌다. 어느 일요일 시댁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신우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언니, 물 좀 갖다 줘. 명령조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응, 알았어. 물을 따라서 건넸다. 고마워요. 존댓말로 끝을 맺었다. 항상 이랬다. 반말로 시작해서 존댓말로 끝내거나 존댓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았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연아, 요즘 우리 아들 살 빠진 것 같은데 밥 잘 챙겨줘. 네, 어머니. 챙겨주고 있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오빠가 안 먹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러게. 지연이가 요리 연습 좀 해야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옆에서 밥만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신우이가 왔다. 언니, 설거지 혼자 해?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할게. 에이,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줄게요. 신우이는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했다. 언니, 근데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좀 아껴 써야지.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 또 존댓말과 반말이 섞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도 신우이가 나한테. 남편이 말을 끊었다. 또 그 얘기야? 동생이 뭐라고 했는데? 설거지할 때 물 아껴 쓰라고 했어. 그리고 요리 못한다고. 그게 틀린 말이야? 동생이 조언해 주는 거잖아. 조언이 아니라 지적이야. 그리고 말투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솔직히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동생이 한 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예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불편하면 어쩌라고? 동생이 우리 가족인데 내가 적응해야지. 내가 적응해야 된다고? 응, 당연하지.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내가 좀 참아야 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엄마도 아까 말씀하셨잖아. 요리 연습 좀 하라고. 그게 틀린 말이야? 그건. 그렇지만 뭐. 솔직히 지연아, 너 요즘 집안일도 별로 안 하잖아. 나 퇴근하면 집 정리도 안 돼 있고. 나도 일하는데. 나도 일해. 근데 나는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 시누이가 무례하게 굴어도, 시어머니가 나를 지적해도 남편은 그저 내가 참아라고만 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였다. 며칠 후 또 시댁에 갔다. 이번엔 시동생 결혼 준비 때문이었다. 시누이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언니,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그래. 근데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래. 그럼 됐고. 언니, 나 결혼 준비 도와줄 수 있지? 갑자기 부탁이었다. 무슨 도움? 청첩장 주소 정리 좀 해줘. 나 시간 없거든. 알았어. 고마워요, 언니. 또 존댓말로 끝냈다. 나는 청첩장 주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도움을 부탁할 때는 존댓말을 쓰고 평소에는 반말을 섞는구나.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날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라는 걸. 석 달이 지났다. 시누이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 와이프도 가세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동생 결혼 후 첫 모임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이 나물 언니가 했어? 응, 내가 만들었어. 음, 좀 싱겁네. 간 안 했어?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물을 먹어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게. 좀 싱거운데. 지연아, 간 좀 더 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시동생 와이프가 끼어들었다. 형님, 나물은 참기름 넣고 간 3개 해야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에이, 뭐려. 근데 형님 요리 좀 배우셔야겠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3명이 동시에 내 요리를 지적했다. 남편은 옆에서 그냥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였다.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근데 요즘 우리 오빠 피곤해 보이던데. 집에서 잘 챙겨줘? 응, 챙겨주고 있어. 그래. 근데 오빠가 살 빠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맞아. 우리 아들 얼굴 헬쑥해졌어. 지연아, 밥 잘 차려줘야지. 네, 어머니. 신경 쓸게요. 시동생 와이프가 또 끼어들었다. 형부님 입맛이 까다로우신가 봐요. 형님, 힘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에이, 괜찮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남편 입만 맞추는 게. 3명이 번갈아가며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틈이 없었다. 한 명이 말을 마치면 다른 한 명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언니,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언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표정도 안 좋고.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맞아. 지연이 요즘 얼굴이 어두워. 시동생 와이프도 말했다. 형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3명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별일 없어. 별일 없는데 왜 그래? 언니, 우리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시누이가 다가왔다. 아니,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언니, 혹시 우리 오빠랑 싸웠어? 아니야. 그럼 뭐야? 말 좀 해봐. 시누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연아,
우리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대충 차리고 시동생 와이프가 또 끼어들었다. 형님,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운데 진짜 괜찮아. 신우이가 팔짱을 꼈다. 언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말을 해야 알지. 세 명이 동시에 나를 압박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말을 하려고 해도 끊겼다. 한 명한테 대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물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다. 엄마, 동생들아. 지연이 괜찮다는데 그만하자. 신우이가 남편을 봤다. 오빠, 우리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알아. 근데 지연이가 힘들어 보여. 오늘은 이만 집에 갈게. 남편은 나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다.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올게요, 엄마. 집에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오늘 우리 식구들이 좀 심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근데 걔네들도 너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나쁜 뜻은 아니었어. 나는 창밖을 봤다. 나쁜 뜻이 아니어도 나는 숨이 막혔다. 세 명이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지적하고, 동시에 압박하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걸 보고도 마지막에 가서야 끼어들었다. 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다. 시동생 집들이에 갔을 때였다. 가족들이 다 모였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신우이가 술을 좀 마셨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언니, 우리 오빠 요즘 회사에서 힘들대. 알고 있어? 응, 알아. 알면서 왜 집에서 잘 안 챙겨줘? 챙겨주고 있는데. 챙겨주는 게 그거야? 오빠가 저번에 집에 가면 밥도 제대로 안 돼 있다던데. 나는 잠시 멈췄다. 그날은 내가 야근해서 늦게 들어갔어. 야근? 언니도 일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집안일은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러게.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은 챙겨야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도 일하면. 신우이가 말을 끊었다. 일한다고 다 똑같은 일이야?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나도 힘들게 벌어. 에이, 언니가 버는 거랑 오빠가 버는 거랑 비교가 돼? 나는 화가 났다. 비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오빠가 훨씬 더 많이 벌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언니, 솔직히 요즘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신우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바빠서 그래. 바쁘면 일을 그만두든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일을 왜 그만둬야 돼? 그럼 집안일을 제대로 하든가. 신우이가 소리쳤다. 나도 맞받아쳤다. 나도 하고 있어. 근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해? 왜긴 왜야. 언니가 며느리니까. 며느리라고 다 참아야 돼? 참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신우이가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야, 너희 둘 그만해.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 요즘 진짜 이상해. 맨날 표정도 안 좋고, 우리한테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건 너희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말투부터 잘못됐어. 나한테 반말하고 무시하고. 반말? 내가 언제 반말했어? 지금도 하고 있잖아. 에이, 이게 반말이야?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신우이가 한 발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예민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우리가 뭐, 말해봐. 신우이가 또 다가왔다. 나는 계속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신우이가 손을 뻗었다. 내 어깨를 밀었다. 똑바로 말해봐.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소파에 부딪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신우이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언니 미안. 나 그럴 생각 아니었어.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이 달려왔다. 지연아, 괜찮아?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야, 너 왜 그래? 손을 왜 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흥분해서. 신우이가 나를 봤다. 언니, 진짜 미안해. 나 그럴 생각 아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말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그래, 가봐라. 오늘 좀 그랬다. 남편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물었다. 많이 다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다쳤어. 다행이다. 동생이 술 먹어서 그랬나 봐. 원래 안 그런 애인데. 나는 남편을 봤다. 원래 안 그런 애? 응, 동생이 좀 흥분했나 봐. 서로 목소리 높여서 나를 밀었어. 손으로. 알아봤어. 근데 다치진 않았잖아. 다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시동을 걸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몸은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신우이가 나를 민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손이 내 어깨에 닿던 느낌.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던 순간. 새벽 2시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났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다. 지연아, 어젯밤에 잘 잤어? 응.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제 일은 잊어버려. 동생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 서로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로 흥분해서 나는 계속 물러섰다. 그런데 밀렸다. 그게 서로 흥분한 거라고. 점심때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술 먹어서 실수했어. 화 풀어줘.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어제 우리 막내가 실수했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네.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네, 어머니. 그리고 지연아, 너도 좀 조심해야 돼. 어제 너도 목소리 높였잖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전화를 끊었다.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나도 조심해야 된다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다. 지연아, 동생한테 연락했어? 아니. 왜 안 했어? 동생이 미안하다고 문자 보냈다던데. 읽었어. 읽었으면 답장 좀 하지. 나는 남편을 봤다. 답장 안 하고 싶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동생이 사과했잖아. 사과했다고 다 용서해야 돼? 가족인데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잖아. 나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솔직히 어제 너도 목소리 높였잖아. 동생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물러섰어. 계속.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잖아. 부드럽게?
세 명이 나한테 동시에 말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나를 밀어도 돼.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다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동생도 사과했고, 엄마도 이해해달라고 하셨잖아. 이쯤에서 넘어가면 안 될까? 넘어가? 응. 계속 이러면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져. 나는 웃었다. 집안 분위기.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알았어. 정말? 그럼 동생한테 연락 안 해.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다.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시누이가 나를 밀어도, 시어머니가 나를 탓해도 남편은 그저 넘어가라고만 한다. 집안 분위기, 가족 관계,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안에서 계속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지연아, 우리 막내한테 아직도 연락 안 했어? 네, 어머니. 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저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에이, 그래도 이젠 좀 풀어줘야지.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지연아, 너 요즘 좀 이상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죄송해요, 어머니. 됐어.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잘못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시누이가 나를 밀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집 센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는 그날 완전히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시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시누이에게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이 흘렀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잤다.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했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세탁물 맡겼어. 응.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지연아, 다음 주 추석인데 시댁 갈 거지?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안 갈 거야. 뭐, 추석인데 왜 안 가? 가기 싫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추석을 안 가면 어떡해?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모르겠어. 지연아, 농담 아니지? 진짜 안 갈 거야? 응, 안 갈 거야. 남편은 한참을 나를 쳐다봤다. 이유가 뭔데? 가기 싫어서. 그게 이유야? 응.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아직도 동생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만은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 남편을 봤다. 나는 그 집에 가면 편하지 않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전부 나한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잖아. 그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지연아, 나는 안 가. 당신 혼자 가.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추석에 올 거지?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뭐, 추석을 왜 안 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와서 쉬면 되지. 집에서 혼자 뭐 하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연아, 아직도 우리 막내 일 때문에 삐진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추석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죄송해요. 됐어. 알아서 해. 우리 아들한테는 오라고 할 테니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추석 당일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다. 진짜 안 갈 거야? 응. 엄마가 화나실 텐데. 미안해. 남편은 한숨을 쉬고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조용했다. 오랜만에 편한 명절이었다. 시누이 목소리도 시어머니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됐다.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그랬구나. 동생도 서운해했어. 언니가 자기 때문에 안 온 거냐고. 그건 아니라고 전해줘. 그럼 뭔데?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 나는 시댁 가는 게 힘들다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연아, 이러면 안 돼.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참지 않을 거라는 걸. 사과를 받든 받지 않든,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나는 그냥 거리를 둘 거라는 걸.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혼자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그래.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지연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마주 앉았다. 지연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랑 계속 살 거야? 나는 남편을 봤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우리 관계가 이게 맞나 싶어서. 무엇이 맞지 않은데? 우리 대화도 안 하고 시댁도 안 가고 이게 부부 생활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댁 일은 좀 풀어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동생한테 연락하고 엄마한테도 가끔 들르고. 싫어. 왜?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편하지 않아. 계속 말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이혼할래? 남편은 눈이 커졌다. 뭐? 이혼. 당신이 먼저 꺼낸 얘기잖아. 나랑 계속 살 거냐고 물었잖아.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지. 정리? 응. 시댁 일도 정리하고 우리 관계도 다시 시작하고. 나는 웃었다. 시댁 일을 정리한다는 게 뭔데? 내가 참으라는 거야? 참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계속 참으라고 했어. 시누이가 반말해도 나를 밀어도 전부 내가 참으라고 했잖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나를 지켜줬어야지. 왜 나보고 참으라고만 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일어났다. 나는 당신이 선택하길 바라. 나를 지킬 건지, 시댁 분위기를 지킬 건지. 지연아, 나는 더 이상 시댁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시댁을 선택하면 나는 이혼할 거야. 남편은 나를 쳐다봤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남편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알았어. 내가 정리할게. 뭘? 시댁이랑.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앞으로 시댁 모임 안 간다고. 정말? 응. 그리고 동생한테도 말할게.
너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남편을 봤다.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을 들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할 건데? 내가 감당할게. 그리고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응, 여기서 좀 먼 곳으로. 그래야 엄마도 자주 못 오시고. 직장은? 나도 이직할게.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오시니까. 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했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남편이 나를 안았다. 나는 남편 품에서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다. 남편은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는 옆에서 남편을 지켜봤다. 앞으로 우리 시댁 모임 안 갈 거야. 지연이도 나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다. 전화기 너머로도 들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엄마. 근데 우리 결정했어. 지연이 때문이지? 지연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지연이 잘못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아니, 정신 차린 거야. 늦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일주일 후, 우리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남편은 그 근처로 이직 준비를 했다. 한 달 후,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이게 뭐야? 남편은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근데 우리 결정이야. 이해해줘. 지연이 언니 때문이지? 언니가 오빠 세뇌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너도 지연이한테 사과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연이 밀었잖아. 그것부터 사과해. 신우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2달 후, 우리는 이사했다. 남편도 새 직장에 출근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희 진짜 이사 간 거야? 네, 엄마. 명절은 어떡하려고? 명절도 우리끼리 보낼게요. 이게 무슨 폐륜이야? 폐륜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었다. 남편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반년이 지났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근데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 사과했잖아. 사과는 고마워. 근데 나는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 신우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명절에도 우리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하셨지만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않으셨다. 신우이는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은 새 직장에 적응했고 나도 편안하게 살았다. 어느 주말 남편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후회 안 해? 남편이 물었다. 뭐를? 시댁이랑 거리 둔 거. 나는 웃었다. 전혀. 너는?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편해. 그치? 응.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 같아.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댁과는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정도. 만나지 않는다. 신우이는 결혼했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다. 우리도 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지만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묻는다. 용서 안 한 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야. 신우이가 나를 밀었던 그날,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 나는 전부 기억한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거리를 뒀을 뿐이다. 그리고 그 거리가 나를 지켰다. 나는 더 이상 시댁 모임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신우이 반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나로 살 뿐이다. 그게 내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